네, 2023 리서치 센터 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서 주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게 오늘의 키워드였는데 과연 정말 돌아오게 될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들만 수익을 싹 챙기고 도망가는 건 아닌지 관련한 이야기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김대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각 리서치센터 분들 모시면서 키워드나 이제 문장 하나만 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팀장님께서는 외국인의 수고 그것도 명확하게 3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인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가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신흥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좀 꺼리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요. 네. 근데 아마도 3월 정도가 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신흥국의 경기를 이끄는 중국의 회복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비관적인 흐름이지만 3월 봄이 되게 되면 중국의 정책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신흥국 전반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도 신흥국에 대한 투자,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게 되면은 사실 좀 갈리잖아요. 외국인이 사는 업종만 랠리를 펼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소외를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함께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외국인이 뭘 사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들어오게 되면 뭔가 기조적으로 이 섹터를 좀 꾸준히 사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그때 함께 좀 동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외국인이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사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익이 돌아서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한 국가를 통째로 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대표 산업군에 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결국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신성장 산업 위주로 이제 자금 유입이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시점부터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이런 개별 종목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이제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그거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전략도 굉장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여건의 개선에 대한 말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조,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을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게 매크로적인 이슈 그 가운데 금리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하우스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는 미국은 1분기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FOMC 회의가 1월엔 없습니다. 그래서 2월하고 3월에 진행이 되는데 현재 금리가 4.5%인데요. 2월과 3월에 각각 0.25%씩 올려서 5%를 만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힌트는 또 이제 내일이 되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분명히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물가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인데 지금 미국의 물가는 1분기에 한 7%대에서 이제 4분기 말이 되면 3%대로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런 과정이라면 작년에 매우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단 5%를 만들어 놓고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연준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된 투표권자들이 12명이 있는데 매파 위원들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6명에서 올해는 4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 속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작년보다는 느려질 수 있고 계속해서 연달아 가는 게 아니라 1분기까지 올리고 그 효과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7%에서 연말 3%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준은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하우스에서는 올해 인하에 대해서도 혹시 이야기를 좀 하나요? 아직 저희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요. 일단은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시차가 네. 못해도 한 6에서 9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준이 1분기에 다 올린 다음에 그 영향력을 보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단말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 특히 글로벌 IB 네. 여기 속해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 같은 경우에는 3%를 하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업률이 5%를 넘어갈 때 네. 그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강한 노동 시장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는 굉장히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시점은 2024년으로 좀 미뤄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그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항상 경기 침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빠르게 혹은 이제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혹시 리서치센터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없었나요? 일단 경착륙에 대한 네.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원래는 3월이 지난 4, 5월로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시점이 빠르게 변한 이유는 그 리세션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가져올 국가가 중국이라고 봤는데 네. 원래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3월 양회 이후에 진행을 하고 네. 4, 5월에 굉장히 크게 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근데 이 시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겨졌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중국 내 시위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갑작스럽게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고 네.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의 전망이 사실 그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조금 많이 반영한 전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 2월 이 중국 입장에서 춘절이 지나고 2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 경기에 대한 부담 오히려 3월에는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우려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우스 뷰를 쭉 들어보면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고 뭐 전체적으로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코스피 예상 밴드는 2,160에서 2,400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시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보수적 아닙니까? 네, 일단 네. 이 수치는 1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네. 1월에 2,400.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연간 전망은 네. 2,000에서 2,650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러면 2,400을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일단 어제 2,180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저는 약간 희망의 또 돌립니다. 어제가 저점이었을까 하는. 그렇습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은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네.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말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가는 것은 정부의 세제, 특히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네.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최대 25%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그냥 원안대로 한 15%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5%를 받으려면 최근 3년 평균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올라가지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면 네. 이게 좀 다시 지수를 조금 내려앉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중에 이슈가 되게 많이 있어요. 1월에. 네, 일단 1월 13일 날 한국의 금통위가 있고 그렇죠. 금리를 인상을 할 거고요. 할 겁니까? 할 것 같습니다. 25bp 예상하십니까? 네, 그래서 3.5% 만들 것 같고요. 네. 1월 18일 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쩌면 통화정책의 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가 그쵸. 있어요. 그리고 1월 넷째 주부터는 우리도 명절을 보내지만 네.
중국에 춘절이 있는데 그렇죠. 이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들이 중국 전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네. 그 충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충격은 그리고 2월에 그럼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네, 1월 말하고 2월에 이어질 수 있고요. 음.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뭐 공장을 안 돌리는 부분도 다 그 영향을 받고 네.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특히 대표 산업들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 2월에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네. 오히려 그때 저점을 다진 다음에 음. 3월부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조금 더 레벨을 높이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제 정부의 정책이 올해는 뭔가 우리 시장과 그 전반적인 산업의 드라이브를 걸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반도체 얘기 잠깐 해주셨을 때 작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세제 혜택 받는 게 제로인 거잖아요. 추가 공제 혜택만 없어지는 거고요. 기존에 대한 투자 분야에 네. 대해서는 15%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경제 정책, 여러 가지 부양책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또 희망을 걸어봐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어떤 분야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이 작년 12월 말에 났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목표를 제시한 게 위기 극복과 경제 제도약이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사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수출을 챙기겠고 그리고 해외에 큰 딜을 수주하기 위해서 네. 해외 건설, 방위 산업, 원전 산업에 대해서 적극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투자 기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말랐습니다. 근데 이 돈을 어느 정도 산업군에 쏠 수 있는 주체가 정부가 유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관련 산업들 해외 건설, 방산, 원전에 대해서는 올해 뭐 1분기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 전략 관련해서 수혜 업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뭐 실적 단위나 주가의 한 단계 더 레벨업을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해외 건설은 네.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쪽에 해외 수주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 네. 원전은 최근에 루마니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향후 매출과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은 그런 기대가 나타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빠지고 있는 다른 산업보다는 충분히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1월 또는 1분기 내에서도 충분히 높은 성과를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뭐 IT 업종 또 경기 민감 업종은 사실 오늘 좀 약간 엇갈린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잡거나 전략을 마련할 때 고민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좀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일 이게 어떻게 될지 복잡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실적 추정치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방향. 네,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도 집단 지성이 작용하는 곳인데 여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각각의 추정치를 내고요. 그게 이제 평균값 또는 중간값이 모여지는데 네. 그 추정치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 시점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은 안타깝게도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은 추세적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 중기적으로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투자 시점을 조금 이제 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익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또 1분기 추정치가 낮아지면은 그때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정치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좀 잡아보자. 아마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중을 높이고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수적인 대응,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해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분야를 네. 이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관련해서 해외 건설 그리고 방산, 원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 강조를 드리고 이런 흐름은 사실 이번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기준금리의 레벨도 미국하고 역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챙겨주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 리서치 센터 뷰 오늘 한국투자증권과 함께했고요. 투자전략팀 김대준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